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종합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입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특별 방송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과기대 선택 스테이션 선거운동본부 특별방송 진행을 맡은 STBS 서민호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전에 저희 STBS에서 공약 설명회를 이미 한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되 그때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2024학년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스테이션 입 후보자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학우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40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총학생회장 입 후보자 건설시스템공학과 1학번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정보시스템 전공 2학번 이번 부총학생회장 입 후보자 박신우라고 합니다. 예, 저랑은 초면이십니다. 네, 이전에 STBS에서 한번 공약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죠, 한 차례. 네, 그때는 다른 부장님이 진행을 따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공약 설명회 진행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이 떨렸던 자리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부학생 회장님, 입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머리가 뒤죽박죽이라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도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과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전 투표가 무산됐고 현재 재출마를 하신 상황입니다. 먼저 재출마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작년 선거에 대해서는 비록 아쉬운 결과로 마치게 되었지만 그 선거 무산 직후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는 이제 또 운이 좋게도 재출마의 기회가 생기게 되어서 해당 준비를 좀 빛을 발하고자 다시 재출마를 결심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재정비를 한 후에 운이 좋게 재출마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재선거에 이어서 재출마를 결정한 사례가 이전에 물론 뭐 아주 먼 옛날 이야기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실 뭐 이런 일들이 흔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때문인지 학우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스테이션 운동본부는 될 때까지 출마를 하는 거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이동원 후보자님은 이번 학기가 아마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학기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당선이 되어서 스테이션이 총학생회가 된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앞으로 학우분들의 인사드릴 일에 앞서서 아직까지는 앞으로의 계획에서 낙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3월 14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문을 게시하셨었는데 예. 저도 그 사과문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선거운동본부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과의 사적 대화로 1회 그리고 이후에 선본원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본부원이 되겠죠. 네, 이제 실무위원회 SNS 스토리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 이렇게 2차례 경고가 누적돼서 징계를 받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뭐 질타를 드리려고 한 질문이 아니라 학우분들께 관련 내용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해당 문제는 선본 측의 과실이고 또 그러한 과실은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거를 대처를 하고 더 보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판단은 뭐 어디까지나 학우분들의 몫입니다만 저희는 그저 이제 선거운동본부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학우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사전에 시작 전에 먼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네.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전에 공약 설명회 때 말씀하신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우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실 학우분들을 위해서 공약을 일정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하고 자세하게 그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약이 아무래도 적지 않아서 시간 관계상 모든 공약을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중요한 공약을 먼저 좀 살펴보고 추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제가 따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학우분들은 궁금한 사안이나 하고 싶은 질문을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 관계상 역시나 모든 질문을 다 저희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추려서 가능한 질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비군 버스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 매년 지속 가능한 복지 사업 중 하나로 유치시키겠다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전에 진행했던 공약 설명회 당시 카테고리를 그때도 분류를 하셨었는데 서스테이너블이라는 영어 단어도 쓰시면서 지속 가능한 예비군 버스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최근에도 사실 예비군 버스 관련해서 학우분들이 많이 이제 한탄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군 버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매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예비군 버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총선 이후로 또 많은 공약들이나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이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가적인 지원도 있을 뿐더러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예비군 버스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나온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이제 국가와 지원 그리고 학교 당국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미리 사전에 예산을 산정해서 이제 1년을 넘어서 1년, 2년, 3년 그리고 그 내후년까지의 그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예비군 버스에 대한 비용을 따로 책정해서 시행을 한다면은 사실 지속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비군을 이미 참여를 해본 입장으로서 예비군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의 고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가장 거기서도 또 제가 느끼는 점들은 이제 한 1년 반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군 장병 이제 예비역 분들에 대한 좀 대우와 복지가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저희 학교 당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예비군 버스라 생각하고 이거는 예비군 버스 지원은 당연하게 저는 예비군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행되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올해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저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4월 저희가 임기가 시작하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 중말에 예비군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를 넘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저희가 만들어둔 사업을 발판으로 매년 지속 가능한 예비군 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군 분들의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비군 장병분들께 좋은 복지가 확대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한 가지가 궁금한 것은 이 예비군 버스 관련된 복지 사업 관련된 공약이 이전 총학에서들도 많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이전 총학에서는 이것을 실천적으로 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도 남을 수 있겠거든요. 네, 이전 총학은 왜 실천하지 못했다 생각하십니까? 뭐 물론 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서 갑자기 예비군 버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적으로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일단 실현이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적으로 이제 작년쯤부터 전국적으로 좀 예비군 버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예비군 버스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정치인분들의 그런 공약적인 부분과 그리고 저희의 염원이 좀 닿아서 이게 앞으로도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굉장히 다른 기조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적으로도 뭐 예산적으로도 올해가 적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게 학우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유치를 말씀을 하시면서 축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학우분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제 유치 가능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선문 측 입장에서 저희가 만약에 당선된 이후까지 저희는 생각해서 지금 계획을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적으로 물론 1학기에 저희 대동제를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한 달 안에 모든 연예인 컨택과 그리고 또 축제 준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축제에 대한 퀄리티나 좀 뭔가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고, 아마도 지금 횃불제가 어떻게 언제 시행할지는 잘 모르지만 대동제를 저희가 시행을 한다면 2학기에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많은 정비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우분들이 염원하는 축제를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학기에 축제를 진행을 한다면 학우분들을 위해서 역대급이라는 말을 좀 들을 수 있게 정말 모든 거를 갈아 넣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학기가 가능은 하지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퀄리티가 낮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들은 만약 당선되게 된다면 2학기 때 이제 한 번에 축제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학교에서 한 차례 진행을 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도요. 그 당시에 이제 타 대학 사례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서울의 모 대학 경우에는 0.5톤 정도의 쓰레기를 절약을 했다, 이 정책으로. 그 얘기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엮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가 축제 진행할 때 이게 실제로 진행을 할 때 학우분들께 이 서비스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한번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당시에 진행했던 사업을 그대로 토대로 가지고 오실 건지, 아니면 스테이션 선거운동본부만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저희가 하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타 대학도 많이 이제 대학 축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뭐 작년에 진행된 커피 축제 아니면은 뭐 수제 맥주 축제 같은 경우에도 다회용기로 지금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희 총학생의 사업에서 또 저희 앞으로 미래를 또 많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다회용기 도입만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는 이제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서 또 환경도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쓰레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회용기 도입을 이제 대동제에서 진행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그러한 이유였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실효성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기존 일회용이 편하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이제 학우분들 입장에서는 또 일회용을 쓰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것들이 편하실 수 있겠지만, 대동제를 다들 이제 축제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너부러져 있고, 당장 시험 기간만 봐도 이제 도서관에 굉장히 좀 보기 안 좋게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대동제도 그렇게 있는 만큼 이제 그런 푸드트럭이나 이런 데에서만이라도 다회용기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실천을 해본다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는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회용기를 써서 환경을 아낀다라기보다는 또 이거를 한번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해봐야 이제 이분들이 이런 게 또 괜찮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가 이전에 했던 서비스 정책과 똑같은 정책인데 스테이션 선거운동본부만의 다른 어떤 정책은 없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적으로 이전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횃불제에서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냥 기존의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이제 잠깐 반납을 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또 퍼포먼스적인 걸 많이 보여줍니다. 뭐 다이용기를 하나를 반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저 같은 버튼 같은 게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눌러서 네. 내가 오늘 뭐 일회용품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다이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아끼면은 이렇게 뭔가를 받는다고 라는 생각을 좀 드릴 수 있게끔 네. 최대한 많은 좀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경험을 드리고자 그렇게 좀 차별화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후보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단순히 푸드트럭 혹은 이제 물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 자체를 축제의 한 이벤트의 일환으로 적용시켜서 이 부분이 학우분들에게 확 와닿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그냥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이벤트적으로 묶어서 학우분들이 조금 더 수요를 불러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기숙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숙사 관련해서도 많은 공약들을 가지고 오셨었던데 여러 이야기를 기숙사 관련해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천원 학식과 일식 폐지 이 두 가지 공약이었습니다. 천원 학식 관련해서는 사실 꾸준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천원 학식을 과연 총학선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천원 학식을 유지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천원 학식이 유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한 가지 오류가 있으신 것 같은 게 예. 지금 저희가 천원 학식에 관한 공약이 저번과 달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빠지게 된 이유가 예. 학교 측에서는 스테이블이라는 1학생간 구내식당이 네. 마련이 되면서 스테이블 오픈과 함께 천원 학식이 정책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어서 네. 천원 학식과 관련된 공약은 지금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럼 학교 측에서는 천원 학식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총학에서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게. 네. 예. 사실 저희가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네. 천원학식이라는 정책 자체가 학교 예를 들어 3,000원이라는 이제 아이템이 있다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1,000원을 이제 지원해주고 그리고 학교가 1,000원을 지불하고 네. 나머지 1,000원을 학우분이 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입니다. 예. 그 수요와 관련해서 수요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너무 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가능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와의 협의 그리고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숙사 1일1식 폐지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숙사 1일1식 강제되고 있는 걸 폐지시키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딱 공약에서 나와 있듯이 1일식에 대한 필수 폐지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생활을 했었는데 가장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가 1일 1식이었습니다. 네. 고정적으로 1일 1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중간에 변경 기간이 지나면 변경하지를 못합니다. 즉 하루 1일 식권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선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기 초와 달리 학기 말에 일정이 변경된다든지 혹은 시간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기숙사비에 더해서 식비까지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식비를 모조리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그 1일 1식이 지금 필요로 하지 않는 학우분들, 즉 기숙사 식단이 필요하지 않는 학우분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일 1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1일 1식 폐지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겐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아주머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기숙사 1일 1식을 강제하게 된 학교 측의 배경도 있을 텐데 기숙사 1일 1식을 폐지하게 되면 아마 또 재정적인 문제, 기숙사 운영비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실 1일 1식이 지금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1일 1식과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1식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얼마나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 수요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이제 강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학생회가 오히려 더 접근해야 될 부분은 학우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학우들과 학교의 연결점이 되는 것이 결국에 총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수요 예측 혹은 학교와의 협의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 전달 이 부분들을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일식을 폐지하게 돼서 학우분들의 기숙사 이제 식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물론 그로 인해서 기숙사의 재정적인 상황과 또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여사님들의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도 고려를 했었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일학생회관이 더 이제 생길 예정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일학생회관 또는 이학생회관 쪽에 이제 좀 더 많은 인원들을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고,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번에 4월 이후로 일학생회관에서 말씀드렸듯이 1,000원 학식이 시행됨에 따라서 아침에 이제 여사님들에 대한 인력 확대가 진행이 될 거고, 그 1,000원 학식이 일학생회관뿐만 아니라 추후 이학생회관까지 확대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더 이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숙사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식사에 대한 폐지를 진행을 하면은 기숙사의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도 있겠지만 이제 뭐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기숙사 측에서 좀 기숙사비를 올릴 수도 있지만 대신에 뭐 그거에 대응되는 방안으로 기숙사의 식사를 하나의 식사를 선택을 한다면은 네. 뭐 기숙사비를 조금 깎아주는 그런 방식, 예. 아니면 뭐 다른 방식, 학생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른 방식을 진행하는 등에 예. 대해서 고려를 해봤었습니다. 예. 네, 또한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1일 1식을 선택하는 것도 그 수요에 맞춰서 해당 식단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식단의 규모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 식단에 포함되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그건 역시 수요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면 지금이 시기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학생회관 식당, 구내 식당이 완공이 된다면 오히려 수요에 대한 불만, 그 수요 예측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설문조사이죠. 예.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층에서도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해야 될 경우에 항상 진행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 예측이 어느 곳에 필요할지 그리고 어느 곳에 사용돼야 할지 그 계획에 있어서 총학생회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그 효용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공약이고 저희가 약속드린 공약이기 때문에 이 수요를 활용해서 저희가 정책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숙사 학생회 얘기도 잠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유효한 정책입니까? 사실 기숙사 자치위원회는 작년에 제가 주광집행국으로 있을 때 추진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지금 총장님이 바뀌면서 기숙사 처장님이나 혹은 주요 이제 직책의 분들이 바뀌면서 많이 이야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추진이라고 공약에 말씀드린 것도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 추진되고 있었지만 막힌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숙사 자치위원회가 설립이 된다면은 이제 네. 학생위원을 위촉을 해서 진행될 예정인데, 어쨌든 저희가 해당 문제를 직접 겪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일례로 뭐 예를 들면 예비군 버스 같은 것도 예비군을 안 가시는 학우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숙사 내에 살면서 기숙사의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학생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직접 회의를 통해서 그 의견을 듣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숙사 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좀 오래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역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약은 사실 매년 꾸준히 나왔던 공약 중 하나긴 합니다. 예. 당시 2019년도, 20년도에도 제가 선거 공약 설명회를 진행을 했어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도 있고요. 글쎄요, 뭐 신입생분들은 이 공약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고학번 분들은 이 공약은 불가능한데 그냥 가지고 나오는 보여주기식 공약 아니냐,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행이 어렵다고 해서 시행 추진을 안 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대학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노원구청 그리고 노원문화재단과의 협력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의 기여 사항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있는 역의 동북성 경전철 그 역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을 못 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이 동북성 견전철 같은 경우에도 북서울 시립미술관 역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기 있다가 최근 고시사항을 확인해 보니 해당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지금 역 이름이 다시 바뀌고 있는 중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역 추진 자체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모든 부처에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변경될 예정인데 그 내용이 변경되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4년 동안 보여줬던 기조와는 다르게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좀 이제 실현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과기대 학생분들도 그렇고 저희의 입장도 그렇고 학교의 브랜딩을 위해서는 과기대 역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하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손을 떼버리면은 저희 다음에도 이것들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최대한 저희가 해보려고 시도라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아직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고 시도를 아직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좀 더 노력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하시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뭐 5개 정도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그러니까 이제 학우분들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혹시 뭐 백스테이지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학우분들 댓글 달린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아직 뭐 적절한 댓글이 없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예, 근데 그건 아무래도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걸 차치하더라도 제가 뭐 학우분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님들께 발언 기회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저희 STBS는 이 5가지 공약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공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혹시 더 학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거나 이어붙이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 뭐 꼭 언급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건 빠진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 이 시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 그러면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의 공약 중에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이제 학생 청원 제도를 통해서 재학생과의 소통 창구 마련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학생 청원 제도가 뭐냐? 저희 이제 국민 청원 제도처럼 학생분들이 이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의결 과정까지 받아들여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접근성도 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학생의 분들은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 통해서 의견을 내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익명 커뮤니티가 공식력 있는 그런 공식적인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들이 대부분 그 의결 과정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을 했던 게 이제 국민청원 제도처럼 학생 청원 제도를 만들어서 뭐 하나의 안건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그것에 뭐 한 100명 정도가 동의를 하면 저희가 해당 문제를 공식적인 문제로 인정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이제 재학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회 분들은 이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게 어떠한 커넥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비학생회 분들이 더 많은 만큼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생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학생 청원 제도라는 제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테이션 공약을 좀 살펴보면 소통의 필요성을 좀 많이 강조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은 뭐 자치기구 특성상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학생분들과 소통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프로세스의 문제다라기보다는 학우분들의 참여도가 낮은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청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 학우분들이 우리 쪽에 이제 홍보나 혹은 이런 것들, 청원제도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학우분들의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접근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어떠한 뭔가를 시행을 했을 때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학우분들의 무관심이 아니고 예. 저희의 홍보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례로 저희가 뭐 마케팅 회사 직원이라고 예시를 들면은 저희가 물건이 안 팔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사지 않았습니다. 예.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예. 이제 뭐 물건의 문제나 아니면 뭐 홍보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뭐 학생 청원 제도를 진행을 했는데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뭐 좀 가벼운 자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대면으로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좀 많은 학생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최대한 접근성을 올릴 생각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확대 운영위원회라고 각 이제 학과 톡방에도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학우분들이 익명으로라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분들의 접근성을 갖추고 그 의견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리고 학생들 참여와 관련해서 지금 자치기구들 그리고 특히 총학생회가 주요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 SNS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이 물론 학우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곳은 맞지만 SNS를 하지 않는 학우분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학교 홈페이지가 분명히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금은 약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프라인 홍보물을 매 행사마다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학우분들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붙이고 싶으신 말이 있습니까? 더 설명드리고 싶은 공약이나 저희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약 중에 하나가 시설물 관련 공약들이 지금 준비해온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별관도서관 그룹 스터디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편의점 등 그리고 시험 기간에 교내 카페 연장 운영의 두 가지 안건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현재 별관도서관에 이제 와글와글실이 24시간 연장된 이후로 시설물이 24시간 연장된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네. 학교 시설물이 많이 제한적으로 학생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학우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계획된 공약들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학교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 외에는 지금 강의실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학우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학우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나 시설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공약들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나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뭐 공약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존 총학에서 늘 불거졌던 문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문제입니다. 학우분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학교 본부 측에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총학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미흡하게 했었다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소통 방식에 있어서 학교 측과 기존 총학과는 어떤 차별점을 두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솔직히 작년 총학생회 이제 분들의 어떻게 입장을 대변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가져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저희가 확실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한번 이렇게 전달을 하고 우리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될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미 두 번째 제출말을 한 이유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1년의 행복 그리고 저희의 가치관은 저희가 한 번 해서 막히더라도 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 다섯 번까지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해보고 정말 방안이 없으면은 그때 가서 없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 전까지 완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는 시도를 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작년에 이제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학교 당국과의 소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 총학과의 차이점은 아마 상황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로운 총장님이 취임하신 이상 학교에 대한 발전 계획을 아직 세우고 계실 예정이고 그 세우고 계신 계획에 학생들의 의견이 위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학우분들의 질문이 좀 들어와서 이거를 좀 몇 가지 정도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예. 지금 제가 조금 봤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선된다면 다른 연도보다 총학이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 늦게 도달을 하게 되는데 제휴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연도 총학보다 늦게 시작된다는 부분은 일단 재선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22년도에도 재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스타트 총학생회가 있고요. 그 제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존의 총학 자료와 더불어서 학원들에게 필요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이러한 카테고리 내에서 상권을 좀 더 확장시켜 제휴 맺을 예정입니다. 그 제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현재 직접 그 상점에 찾아가서 사장님과 이야기하여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1대1 매칭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계획 중에 있는 거는 상권에 있는 상권 조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릉 일동 상권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도깨비 시장 상권 연합회라든지 그러한 상권 연합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단축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입후보자님들께서 학우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짧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작년 선거 무산 이후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한 번 전달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저희는 될 때까지 그리고 모든 학우분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스테이션 선거운동본부의 가치관이자 저희가 생각하는 총학생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학교 당국에 전달하는 소통적인 역할과 그리고 또 학우분들이 나중에 취업 전선에 도달해가지고 취업 후에 다른 타대학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스테이션 선거운동본부가 총학생회가 되어가지고 많은 학우분들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번 2회차 선거가 다른 1회차 선거, 즉 본선거에 대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번 재선거 자체가 오히려 학우분들에게 저희의 끈기가 그리고 저희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우분들의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스테이션 총학생회로 지금 두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결과가 다음 주 온라인 투표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 화수목 저희의 여정을 학우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테이션 선거운동본부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이동원 총학생회장 후보 그리고 박신우 부총학생회장 후보님이 있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테이션 선거운동 본부의 입장을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거 방식이나 관련 배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거를 선거운동 본부와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2024학년도 선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백스테이지에 계신 것 같은데 준비가 되면은 바로 스테이지로 모시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하시던데요. 이쪽으로 나오시죠. 예. 예,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2024학년도 선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님을 한번 모시고 선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과대학 정학생회장 정규용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갑작스럽게 요청을 했는데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관련된 거에 예. 관해서 이제 학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예. 또 알려드리는 게 선관위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학우분들의 반응을 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선관위도 업무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시겠지만 이례적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많은 학우분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꽤나 바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걸 좀 준비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우려하신 부분이 이제 작년 본선거 당시에 이제 선관위에 관한 말이 많았는데 이번 재선거에서는 그런 부분들, 학우부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좀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기표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투표율 미달로 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학우분들이 선거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아는데 앵커인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기가 아무래도 공신력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저희 STBS가 좀 대변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두 가지 이유에서 부르게 됐습니다. 네. 예.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죠.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선거입니다 지금. 네. 예,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정확한 배경을 좀 설명 듣고 싶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재선거가 준비됐고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본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 투표율 30.58로 투표율 미달로 인해서 낙선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재선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본선거에서 나오셨던 중학생 회장단 분들이 다시 한번 출마해 주셔가지고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세칙 조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STBS에서 신축 뉴스로 세칙 조항 관련해서 진행했으면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세칙 조항이 모순적이라고 판단돼서 교체를 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사유에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라 보십니까? 사실 그 세칙이 이제 본선거에서 낙선한 그 운동본부는 재선거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찬성 반대에 있어서 반대 투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선본의 이제 그 비중이 크지만 투표율 미달로 인한 그 낙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제 작년에 이제 본선거 당시에 투표율 미달이 된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선거운동본부가 다시 재출마하는 데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조항을 좀 삭제하고 재선거에 이제 다시 나오시게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려고 세칙을 조항한 건 아니고 투표율 미달로 인한 거는 선관위의 잘못이기 때문에 세칙을 개정했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칙 조항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학우분들이 아무래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사과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앞서서 이 후보자님들하고도 사과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작성의 배경이 좀 궁금한 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경고도 주고 네. 징계도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게 징계를 받은 건데 그 징계문 사과문 작성으로 이제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이 징계가 나중에 추후에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선거운동본부가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선거관리위원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예. 주의 2회를 받았었고 예. 주의 2회가 이제 경고 1회로 격상이 되면서 예. 경고 1회를 하면 이제 사과문을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세칙이 있기 때문에 사과문을 작성을 했고 예. 이 경고를 받은 것에 관해서는 딱히 이제 24시간 동안 선거운동 금지 예. 관련된 징계만 있고 예. 징계를 쌓였을 때 그러니까 경고가 3회가 됐을 때는 이제 아예 선거가 무산이 되는 아, 세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고 3회를 하면은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 인프라 구축 및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면 투표가 사라지면서 온라인 투표를 변경이 됐죠? 네. 예, 전부 다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대면 투표는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제가 작년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있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네, 들리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 네. 기표소도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투표율 미달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하고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았고 올해 재선거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표 방식에 있어서는 일단 처음에는 오프라인 대면 투표를 고정으로 저희가 가지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유니보트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작년에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려면은 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합정보 시스템의 항목에 총학생의 재선거 투표 항목을 넣어가지고 네. 항목 1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 그리고 항목 2 찬성, 항목 3 반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통합정보 시스템만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동안 네.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가장 오프라인 대면 종이 투표보다 네. 투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봉과의 협의를 통해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오프라인 기표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각 단대에서 전공간 하나씩 예. 이제 거기에다가 제1학생회관까지 추가해가지고 총 8개의 기표소를 운영할 예정이고 기표소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QR코드를 저희가 비치해가지고 기표소에 오셔서 QR코드를 찍어서 이제 로그인만 해서 바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체크를 하거나 볼펜으로 네. 뭐 도장을 찍는 일은 없고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서 네. 그렇게 되는군요. 기표소는 8개 정도 운영을 하지만 QR코드로 온라인으로 한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이전에 문제가 좀 됐어가지고 온라인 투표가 네. 프로세스를 좀 강화해서 이번에 좀 더 접근성을 쉽게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서 하고 싶은 말이나 한국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표 일정은 25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온라인 투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저희 총학생의 인스타 아니면 뭐 관련된 SNS를 통해서 선거 방식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일반 학우로서 하고 싶은 말은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학생의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율 미달로 출범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 사회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투표라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과대학 정학생회장 정규용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서 하고 여러분들께 선거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 선거위원회 공과대학 정학생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프라인 기표소도 운영을 합니다만 종이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표소 안에 QR코드를 배치해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처럼 이제 인증이 안 되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통정시에서 프로세스를 강화해서 조금 더 쉽게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투표율이 현재 이제 미달되어서 재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고 여러분들께서 과기대 학생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투표니까요. 예, 기한 내에 참여하실 학우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래 이제 공약 설명회나 선거 관련 특별 방송이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은 늘 저희 STBS가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는 다소 형식적일 수도 있는 말로 마무리 멘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들어와서 라이브 방송 준비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STBS 입장에서는 뒤탈없는 깔끔한 마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공적인 방송에서 왜 개인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냐면서 핀잔을 주실지도 모릅니다만 학우분들께 꼭 전달해 드려야 하는 이야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히 주제 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특별방송을 진행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번 선거 특별방송의 마무리 멘트를 가름할까 합니다. 예, 투표에 대한 선택은 하고 여러분들의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하고 여러분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으며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만 이 학교의 주인은 하고 여러분이고 그리고 설령 그것은 이 학교에 총학이 없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총학생회의 가치 역시 하고 여러분들의 그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기 위함이며 하고 여러분들의 더 나은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 하고 여러분의 권리와 자유를 총학에서 지키지 못했을 때 총학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비판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높이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 선거 방식이 뭐 중요하냐? 어차피 난 투표 안 할 거다. 오늘 어느 한 학우가 익명의 학우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게시물엔 물론 총학에 대한 조롱도 어느 정도 담겨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총학이 존재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텐데 라는 어쩌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약간의 확신과 설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경험이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마냥 비난만 하기에는 상황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하고 여러분, 저희 STBS는 언론기관입니다. 크기가 작을지언정 정의와 진실의 소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저희 국원들의 노력은 여타 다른 방송국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기관인 저희가 실질적인 행정 문제를 타파하기엔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총학생회의 존재가 저희 STBS에 주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당연히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전달드리려는 이유는 하고 여러분들의 불만과 불편, 저희에게 들려주셨던 소망과 목표의 그 목소리들을 직접 처리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행정기관의 필요성은 그 기관의 유무능함과 역할을 떠나서 상상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다시 발생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다시 한번 없어지게 된다면 과연 그때는 누가 어떻게 우리 학우분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예, 역시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주제 넘는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외면하시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조금 길게 마무리 멘트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변하지 않는 또 하나의 진실은 하고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만든다는 사실이며 설령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STBS는 끝까지 하고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 특별방송 마치겠습니다. STBS 허민호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즉 하고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